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행동이 사고 제휴율의 빈도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경기대학교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홍하나입니다. 순서는 목차,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5년간 건설업은 재해자,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제휴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22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날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공사금 50억 이상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공사 규모별로는 50억 미만에서 업무상 사고 재해자 그리고 사망자가 대부분 차지하였습니다. 기인물은 비계 및 작업 발판에서 재해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추세로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항막에서는 재해자, 사망자가 다른 추세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생 형태별은 떨어짐이 재해자, 사망자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떨어진 재해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120억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해서 페트로 점검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떨어짐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였지만 전체 사망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기준으로 12대 기인물에 대해서 1억에서 50억 미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때는 사망자는 감소하였지만 전체 재해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50억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현재는 중대재해 감소 로드맵 2022년 11월 30일 날 시행이 되어서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한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저는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자가 스스로 파악하고 유해 요인을 파악해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불안정성이 있다. 결국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이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각 7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위험성, 사고 제휴율의 빈도, 사고 제휴율의 강도로 2018년에서 2022년 최근 5년간 건설재해 분석을 통해서 기인물 재해 유형 기준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이것은 사고 발생 비율, 하일리인의 법칙과 버드에서 1대 29대 300, 1대 10대 30대 60. 그래서 한 가지 사고를 분석을 한다면 수많은 사고를 분석하는 거고 그것은 수많은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그 위험성의 사고 재해 빈도 강도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는 유해이온 요인을 공정별로 분류를 하고요. 호M으로 분류도 하고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위험성은 과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공사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저는 유해이온 요인은 불안전한 상태, 행동, 위험성은 사고 제휴율의 빈도, 강도, 기인물과 재해 요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제휴율의 빈도입니다. 건설 현장의 작업 장소, 작업 도구 등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라는 그 정의를 기준으로 기인물에 따른 업무상 사고 재해자를 바탕으로 주요 7가지를 정했습니다. 오개 바닥 및 지표면 이동식 사다리, 기타 강제 와이어 로프 이런 걸 제외한 기타 금속 재료, 절단용 휴대공구, 틀, 쌍줄, 말비계, 조립식 거푸지, 계단, 가설 계단을 제외한 계단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제휴율 강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어떤 발생 형태로 얼마나 부상이 심한지를 나타난 것인데요. 이것은 재해 유형에 따른 업무상 사고 사망자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빈도가 너무 낮으면 강도가 크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2022년 실제로 건설 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해 유형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때 무너짐은 제외가 되었고요. 넘어짐을 추가하여서 7가지로 항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불안전한 상태는 선행 연구를 통해 물체 설비,
및 자체 결함, 방호 조치 결함, 작업 장소 불량, 작업 절차 결함, 보고 복장 결함, 물건 두는 방법, 우회전, 자연전 사태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하였고요. 불완전한 행동은 위험한 장소 접근, 안전장치 기능 제거, 복장 보호구 잘못 사용, 기계 기구 잘못 사용, 불완전한 상태 방치, 감독 의사소통 미흡,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7가지로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입니다. 독립 변수는 불완전한 상태, 행동으로 나누었고요. 종속 변수는 빈도, 강도로 나누었습니다. 연구 문제는 건설 현장의 불완전한 상태 행동은 사고율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건설 현장의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은 사고율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개로 각각 가설 2개씩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국내 건설 현장 근무하는 관리자 및 근로자 189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이 설문 데이터는 작업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2문항이고요. 일반적 특성, 응답자 연령, 직무, 공사 규모, 경력기간 내 문항을 포함하여 각 7가지 항목 총 32문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입니다. 기준치가 이렇게 나와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관 분석입니다. P값이 0.001 이하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50대, 연령에서는 50대, 공사 규모에서는 50억 미만, 직무에서는 관리 감독자, 그리고 감독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기간이 20년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가설입니다. 작업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중회계 분석을 실시한데요. 이 기준에 맞춰서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연구 문제 1. 건설 현장의 불완전한 상태 행동은 사고 제휴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봤을 때 총 62.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항목에서는 유의확률 P값이 0.05가 작은 불완전한 행동만 혜택이 되어서 53.03%의 확률로 불완전한 행동이 사고 제휴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문제 2는 건설 현장의 불완전한 상태 행동은 사고 제휴의 강도에 34.3%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유의 확률은 P값이 0.05보다 작은 불완전한 행동 29.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하이리를 법칙에서 불완전한 행동은 88%, 불완전한 상태는 10%, 그리고 나머지 천재의 지변으로 2% 발생한다는 이론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MC 스윈이라는 이론에 따라서는 10년간 미국에서 산업재해를 조사한 결과 불완전한 행동으로는 76%였지만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은 96%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그 이론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첫째, 건설 현장의 주요 기인물별로 불완전한 행동을 제어한다면 사고 제휴를 감소할 것이다. 둘째, 건설 현장의 주요 제휴 유형별 불완전한 행동을 제어한다면 사고 제휴를 감소할 것이다. 셋째, 건설 현장의 불완전한 행동을 제어한다면 사고 제휴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할 것이다. 여기서 불완전한 행동은 불완전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와 동시에 작용하는 불완전한 행동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논문은 불완전한 상태, 행동, 기인물, 제휴 유형을 같이 통합해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과 발전돼서 현재 경리 박사 과정에서도 더 깊게 동사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 그리고 기인물 제휴의 각 항목별로 논문을 각각 어떤 비율로 이제 구성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